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북은 물론 대도시인 대구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는데요.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 거란 전망 속에서 학교들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10년 전 문을 닫은 경산의 한 초등학교. 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듯 낡은 건물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습니다. 텅 빈 운동장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폐교의 그늘은 대도시에도 드리웠습니다. 지난해 폐교된 대구 서진중학교입니다.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왔지만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어 결국 지난해 인근 서부중학교와 통폐합됐습니다. 빈 교실들은 얼마 전 임시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40여 년 사이 학생 수 감소로 사라진 학교는 대구가 35개, 경북은 714개에 달합니다. 이 순간에도 학생 수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18.6명, 대구는 18.1명, 경북은 16.6명으로 평균을 훨씬 밑돕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학생 수는 지금의 70%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출생아 수를 보면은 대구가 14,400명이고 경북이 16,100명이거든요. 현재 출생아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시점, 입학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현재보다는 대구가 한 7, 8천 명 정도, 경북이 한 5, 6천 명 정도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학교. 위기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폐교나 이전한 학교의 활용 방안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경주 황남초등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용강동으로 이전했는데요.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하는 대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는 겁니다. 기존 부지에는 발명체험교육관이 들어설 예정인데 교육청과 경주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로 옮겨간 황남초등학교 폐교 부지는 발명체험교육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황리단길과 인접한 관광 요지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남동 경주의 특히 황리단길이 외국 분들이나 아니면 내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에 연계된 어떤 여러 전문가들이 의논해가지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중국의 베이징이나 일본의 교토와 같은 그런 어떤 관광 명소와 어깨를 나눠줄 수 있는 해외 경쟁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뭔가 여기에 우리 경주 관광의 전체 요약하고 활성화시켜주는 어떤 랜드마크적인 어떤 시설들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북교육청은 특허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발명체험관이 교육과 관광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최초의 발명체험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유치가 되고 하면은 훨씬 더 주민 관광 그쪽 지역에 황남초등학교 그쪽 예부지 지역에는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경주시가 제안한 이현세 만화관 건립안은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6년 황남초 이전 결정 이후 경주시는 기존 부지를 매입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시설을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부지 자체가 경상북도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특허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가지고 80% 정도는 거기에 관한 걸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폐교 건물과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교육청과 경주시, 지역 주민들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북교육청에서는 자유학구제와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작지만 강한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교무실 앞에 줄줄이 서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외웠던 가곡이나 시, 좋은 글귀 등을 외워 선생님 앞에 선보입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살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에 선정된 문경호계 초등학교는 1년에 3번 봉사하기와 좋은 말과 글귀 외우기, 300번 칭찬하기 등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교생 69명,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6남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7명이 한 조가 돼 오빠와 동생, 언니, 누나, 6남매 가족처럼 지내다 보면 친구들이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이 학교로 전학 온 아이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 더 놀랍니다. 항상 함께 생활해 주니까 정말 좋아요. 결정하기 힘들 때 그냥 같이 의논하고 그러는 거 약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약간 존재감이 없다 해야 되나? 의견을 잘 이렇게 못 내밀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번씩 다 기회를 주시고. 요새 이제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아무도 이제 그 소인수 학급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에 하여튼 최대한 재미있게 기쁘고 즐겁게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2008년부터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정된 학교에 특색 프로그램비로 매년 1,5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특색 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134교에 총 52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초중 25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통해 학생 수가 증가하고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우수학교 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부터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로 지정한 안동 나무초등학교입니다. 자유학구제는 큰 규모의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학 올 때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한 해 2천만 원씩 지원됩니다. 34명의 학생에 불과했던 이곳은 최근 9명이 인근 지역에서 전학을 왔습니다. 학급도 5학급에서 6학급으로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친구들이 많아서 두루두루 사귀기 어려운데 적으니까 더 친해지고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새 친구들이 늘자 기존에 있던 학생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활동할 때마다 친구들이 많으니까 좀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작은 학교의 장점을 경쟁력으로 키워가고 있는 경북교육청의 정책들은 작은 교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보세요!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네,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지방 소멸의 척도가 폐교 증가와 비례하고 있죠.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정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자, 먼저 이 대구 경북 폐교 현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보면 그동안 전국에서 폐교된 학교는 3,752개입니다. 이걸 한번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대구의 경우에는 35개 학교가 그동안 폐교됐고 전남이 816개, 경북이 714개로 상당히 많은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북 쪽이 좀 많이 폐교가 됐고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폐교된 학교를 이제 매각해서 정리된 개수를 살펴보면 대구가 17개 학교가 이제 매각이 됐고 경북은 폐교된 457개 학교가 매각 정리됐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뉴스에서 보셨듯이 이제 폐교된 학교는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도 이제 활용되기도 합니다. 네. 역시 지난해 3월 기준입니다. 대구에서는 18개의 폐교 중에 11개의 폐교를 임대하거나 자체 활용하고 있고 하지만 7개의 폐교는 아직 이제 용도가 없이 활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폐교 257개 중에 188개를 활용 중이고 그냥 비어있는 폐교는 69개입니다. 폐교 자체가 일단 많이 되고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은 폐교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용도를 찾지 못해서 비어있는 학교도 꽤 많습니다. 폐교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사실상 폐교의 기준은 이제 교육부에서 살펴보면은 통폐합 공고 기준은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면 지역은 60명 이하 지역입니다. 네. 규정상 학생 수 60명 이하는 통폐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규정을 우리 경북 지역 학교에 대입해 보면
전체 학교 961개 중에 47.6%인 457개 학교가 폐교 거의 대상이 됩니다. 반수네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경북 지역에는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학교들이 그럼 전부 뭐 폐교 수순을 밟게 된다면 경북 지역에서는 정말 반수의 학교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이제 모두 규정대로 하면은 이제 폐교가 되겠죠. 그런데 네. 사실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책상의 어떤 차이인데 교육청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이 적은 수의 학교 학생이라도 폐교를 하지 않고 또한 인근 학교와 통합을 통해서 학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어쩔 수 없이 폐교되는 학교는 교육부에서 상당 금액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폐교가 되는데 지원금이 나온다고요? 예, 이제 폐교가 되면은 그 학생의 어떤 통학권 보장이라든지 아. 옮겨가는 학교의 어떤 시설 개선 그리고 이제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데 그 비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를 폐교하는 경우에는 40억 원이 지원금이 나옵니다. 비용이 꽤 크네요. 예, 참고로 중등학교 60명 이하의 중등학교는 네. 90억 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오. 그 지금까지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 학교의 그 지원금은 모두 3,390억 원입니다. 이 돈은 이제 기금을 조성해서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를 하게 됩니다. 통폐합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일시불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기금을 줘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올해만 250억 원을 통폐합 학교의 통학이나 환경 개선, 뭐 특성화 교육에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 금액이 꽤 커서 10년 동안에 사용한다고 해도 1년에 뭐 4억 내지는 9억 그렇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무척 큰 금액이잖아요. 이게 좀 속속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추후에 취재를 통해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폐교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중요하겠죠.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조금 전 뉴스에서 이제 전병주 기자가 소개했듯이 이제 이 특성화된 그 작은 학교를 통해서 그런 학교를 육성합니다. 네. 인근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데 교육청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학교 작지만은 그 학교의 어떤 특색 프로그램을 살려서 큰 학교에서 이제 작은 학교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하는 정책을 그런데요. 이런 쪽으로 하면은 작은 학교 가면은 이제 인성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해안 쪽에 있으면은 해양 어떤 스포츠 어떤 특색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연 환경이 있으면 자연 환경을 친환경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특색 프로그램을 예산을 지원해서 개발해서 큰 학교에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통해서 지역에 좀 특성이 있는 학교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좀 끌어들이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예. 그 사실 그 경북교육청은 이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이제 60명 이하의 초등학교 29개 학교를 작은 학교로 시범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학이나 입학한 학생 수가 한 102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큰 학교는 인근에 200명 이상의 큰 학교와 학구를 같이 통합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개. 그래서 그 작은 학교로 이제 전학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특성화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큰 학교 학생들이 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시행을 처음 했고 이제 이 성패는 작은 학교의 특성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큰 운이 아니겠나. 네. 이제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이 성과를 봐서 중학교에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생률 저하로 학생들이 줄고 또 학교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말씀하신 작은 학교 제도가 잘 운영이 돼서 정말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정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고 10년 뒤부터는 총 인구가 감소한다는 공식 통계를 발표했었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안동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지역 맞춤형 대책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안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안동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94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70여 명이 줄었습니다.
안동 시민들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동 시민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약 70%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그중 20, 30대는 약 72%가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했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아이를 낳고기를 여건이 부족하다는 거였는데요. 안동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고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게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안동시의회 의원들도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은 번국가적 문제이지만 지역마다 원인과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정책만으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출산 장려 정책과 보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지금보다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출산 가구의 비용 지원 확대, 영아반 체계화와 교사 지원 강화, 의료 체계 구축, 놀이시설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안동이 의료적으로 낙후된 곳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전문 병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아플 때도 마음 놓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종합병원도 있는데 이곳에 불임 클리닉을 신설해서 난임과 불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이 서울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로 가지 않고서도 안동 안에서 의료적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안동시 관계부서와 논의하여 단계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안동의 맞춤형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주시는 무단으로 수돗물을 빼돌린 축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수도 계량기 연결 부위에 불법으로 배관을 설치해 수돗물 370톤가량을 자신의 축사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현곡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누수 탐사에서 A씨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며 유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주시의회가 원전 해체 연구소 전체가 아닌 중수로 해체 기수원만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윤병길 경주시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원전 해체 연구소 분리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주는 그동안 원전의 설계에서 폐기까지 전 주기 과정에 집적된 인프라를 갖춰 원해연 설립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며 원해연 본래의 기능을 무시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서남부권의 교통 중심지가 될 서대구 고속철도역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는 오는 18일 내외빈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대구역은 고속철도 KTX, SRT와 대구권 광역철도가 정차하는 역사로 총 사업비 703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대구 산업선철도와 도시철도 1, 2호선, 대구 광주 간 달빛 내륙철도, 공항철도가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대구 동서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불승종 무명회에서 1억 원, 재단법인 설송불교문화재단 1,000만 원, CJ일로 고객센터 100만 원, 속초 고성 양양건축사협회 박정훈 500만 원, 이종식 속초 변호사에서 500만 원, 동부지방산림청 283만 원,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 120만 원, 동강시스타에서 244만 원, 주식회사 권선개발에서 500만 원, 경진 건축사 임직원 일동 300만 원, 강원도의회에서 100만 원, 권윤자 500만 원,
신화건설 주식회사 3천만 원, 박다혜님 200만 원, 주식회사 광주은행에서 1,000만 원, 사천 탈북민회 115만 원, 주식회사 프리즘 인터내셔널에서 1,000만 원, 민주평통 안양 200만 원, 유경현님 500만 원, 울산 남구청에서 808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성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인구가 줄면서 폐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폐교 발생은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거나 주변 학교 시설 간 통합 운영에 따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급격히 줄어드는 학생 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문제를 이슈 토크에서 집중 조명해 봅니다. 경북대 겸임 교수인 김정모 법학 박사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경북의 경우에는 폐교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먼저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네, 그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수가 295만 명이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271만 명으로 무려 그 24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런 학생 수 감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저 출산율 때문이라는 오명과 함께 오늘 2026년이면 예상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여기에 편중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인한 수도권 인구 유입, 이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 밀집화 때문에 지역에 있는 농어촌 그리고 구도심 지역의 인구는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폐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집계 자료가 있는데요. 네. 교육부 집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까지 전국의 폐교 수는 3,752개 교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데 도시별로 좀 예를 들면은요. 전남이 816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경북이었는데요. 경북도 무려 714개 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또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이렇게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학생 수가 많아서 수용이 어렵다 보니까 뭐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 들어간 그 조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반에 20명 남짓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경북 상황 살펴보면 7곳이 신설이 되고 또 10곳이 폐교가 된다고 하면 폐교되는 곳이 더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폐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학교가 신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늘어나는 폐교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북 지역에 모두 7개 학교가 신설이 되는데요. 인덕중학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풍천에 있는 풍서초 병설 유치원 그리고 호명초등학교가 지난 3월 1일 개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항 초곡지구가 개발됨에 따라서 초곡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그리고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이 되면서 구미 인덕중학교가 새로 개교를 할 예정이고요. 네. 경산에서는 암양중학교가 신설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경주에서는 용왕지구에 있는 황남초등학교가 기존 주소지에서 6.7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이라는 게 사실상 폐교하고 다른 학교하고 합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울진 평해중학교는 평해예중하고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서 남녀공학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 평해중은 그 자리를 비우게 되고 평해여중에서 평해중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합니다. 경북에 있는 유일한 세무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포항기계고등학교가 세무특성화고로 이름을 변경하고 또 청도에 있는 청도 전자고등학교는 4차 산업 학생을 적극적으로 인재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드론 전자학과를 만들었습니다. 드론 전자학과를 만들면서
경북 드론고라는 이름으로 또 개명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10개 학교가 폐교를 하게 되는 거죠. 학교도 통폐합 문제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지역의 경우 더 심해 보이는데 올해 3월에 군위 효령고에서는 신입생이 없는 입학식이 열렸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 진짜 학생이 없구나 이런 생각마저도 드는데요. 자, 문제는 이런 같은 상황에 놓인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요? 예, 경상북도 군위군에 효령고등학교로가 있는데 원래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을 못했습니다. 네. 효령고등학교 옆에 있는 효령중학교는 11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네. 효령중학교 같은 경우는 1971년도에 9개 학급이 개교를 해 학생이 다녔거든요. 이제 그만큼 엄청난 학생이 있었는데 올해는 2019년 올해는 11명밖에 없단 말이죠. 네. 이 효령 고등학교도 역시 1987년도에 신입생 113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입학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이런 현상은 효령고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 고등학교 3개 학교가 신입생을 올해 못 받았습니다. 네. 초등학교가 20개 학교 가장 많고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총 24개가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서 학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생이 없으면 뭐 당장은 문을 닫지 않더라도 이제 효령고등학교 같은 네. 경우에는 내년에도 만약 입학생이 없으면 폐교합니다. 초등학교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곳 중에 한 곳이 전교생이 60명도 안 되는 이른바 초미니 학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런 곳이 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효령중고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경북 청송에 있는 그 부남초등학교를 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학교는 전교생이 불과 22명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초미니 학교인데요. 하지만 1970년대에는 전교생이 500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고 또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금 이렇게 22명이라는 아주 초미니 학교로 줄어들게 된 것이죠. 네. 이 학교가 줄어들면서 그 학교 바로 옆에 같이 그 담벼락 하나를 두고 있던 구천중학교라고 있었는데요. 이 구천중학교와 이 그 부남초등학교가 합쳐가지고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학교의 학생들은 이제 결국은 상당히 멀리서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스쿨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침이면은 굉장히 먼 곳에 있는 학생들은 약 40km 이상 떨어진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스쿨버스로 한 집 다니면서 다 태워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장 먼 곳에 있는 학생들은 그 왕복 이동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왕복하다 보면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네. 또 이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한 학년끼리 한 학년 한 반으로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년을 묶어서 수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1학년에서부터 1학년하고 4학년 그리고 2학년, 5학년이 한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케어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하지만 이제 이 부남초등학교가 부남면에서는 사실 유일한 학교입니다. 유일한 학교다 보니까 더 이상 이 학교가 문을 닫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학교가 문을 닫으면은 이 학생들은 정말 오갈 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학교가 지금 방금 예를 들었지만 이런 학교가 전국의 초등학교 5곳 중에서 한 곳이다. 한 곳이 이런 학교다. 결국 부남초등학교 같이 전교생 60명 이하의 초민 학교가 지금 그 수도권에는 과밀학급도 있지만 지역으로 오면은 진짜 5학교 중에 한 곳일 만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송에 있는 부남초등학교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22명이라도 폐교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학교가 유지되고 있는 부남초등학교 살펴봤는데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교육부에서는 이제 전교생 60명이 학교로 기능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마지노선 2차 세계대전 군사용어인데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부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 하나 남은 학교는 60명 이하라도 학교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의 분석 결과
이 초미니 학교, 그러니까 60명 이하 되는 학교가 전라남도에는 전체 학교의 49%입니다. 그다음에 강원도는 48%, 네. 경북은 44%, 전북은 44%. 대략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초미니 학교인 거죠. 그래서 이 초미니 학교마저 문을 닫으면 해당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없는 학교입니다. 네. 우리가 귀농 청년들이 많이 가면 자녀들을 놓으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없으면 귀농을 다시 포기하고 되돌아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의 문제고 국가 미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의 고민은 있습니다만 정부 교육부에서는 이제 82년부터 학교 통폐합 정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 면적은 대체로 학교 1개밖에 없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1개, 뭐 중학교 1개 있는데 학생 수 25명인 초미니 학교 1년 예산이 5억 원 든대요. 그래서 이 초미니 학교 3,000곳을 전국에 3,000곳을 폐지할 경우에 1조 7천억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교육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예산의 문제 아니고 그 다 더 넘어가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신중히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맞아요. 예산의 문제만 또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또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미니 학교를 유지할 것인가 혹은 다른 학교에 통폐합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그 사회가 형성이 되면은 그 사회에는 항상 학교가 있어 왔습니다.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계청이 그동안 자료를 내게 했는데요. 두 세대 동안 우리나라 학령 인구가 지금의 3분의 2로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두 세대 안에 3분의 2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통계청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앞으로 초미니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이런 부남초등학교처럼 상당히 장거리에서 통학을 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서 그 김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미니 학교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폐교를 하고 합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상당히 그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통폐합 정책이 불가피하다 이런 쪽에서는 학생 수가 한 학년에 10명도 안 되게 줄어들 경우에는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초등학교 교사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말은 통합 수업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과 4학년을 같이 놓고 수업을 했을 때 그 과연 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피해 보는 학생들이 있을 테고 그런 피해를 보는 학생은 저학년의 학생보다는 고학년의 학생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네. 또 그 초미니 학교 아이들은 사회성 발달과 학력 경쟁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초미니 학교가 사라지면은 지역 전체가 사라진다. 그 사회에서 학교가 없는 사회는 결국 그 사회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초미니 학교에서는 교사 한 명이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특성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육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강의 수업이 아닌 토론 수업이 가능하고 또 발표식 수업을 통해서 원활한 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의 그 이동거리를 고려할 때는 통폐합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등 이런 지역사회의 수요와 연계를 해서 이제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복합 교육시설로 만들거나 저학년이나 고학년을 나눈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을 하는 게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현장의 그 상황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이 학교 통폐합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이 경북이라고 해요. 때문에 경북교육청에서는 통합구역 조정 등을 통해서 이 소규모 학교 폐교를 막는 방안을 또 추진하고 있지요. 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 말에 따르면은 2016년부터 3년간
통폐합된 전국의 초중고 등학교 중에 경상북도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경북은 이 문제가 심각한데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9년 동안 통폐합된 학교가 경상북도에 260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경북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까 이런 이제 정책을 하나 냈는데 그것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입니다. 올해 3월부터 농어촌 학교 활성을 위해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시범 운영하는데 이게 뭐냐면 학생 수 200명 이상인 학교하고 네. 농촌에 있는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를 동일한 통학구역에 둘 수 있는 제도인데 그래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래 경북 21개 시군 29개 소규모 초등학교에서 실험에 나섭니다. 네. 도교육청의 관계자 말은 농촌 지역 학교의 학령 인구가 매년 감소해서 폐교 위기에 내몰리니까 당초 규모가 큰 학교에만 진학할 수 있던 학생이 인근 작은 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북교육청에서는 이제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는 구상인데 시범 학교에 각 2천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학교마다 이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성과가 있을 경우는 2020년에 40개 학교를 내년에 40개 학교를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학교에 대한 각국이 각종 생태학습, 코딩 교육 등 작은 학교에 대한 경상북도 교육청의 교육 지원이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통폐합 또 이전 등으로 문 닫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방치되는 이 폐교에 대한 활용 방안이 또 시급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런 폐교가 무려 420곳에 달한다 이런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북 상황 좀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네, 활용되지 않고 있는 420개 교의 폐교 면적이 이제 땅 면적으로 이제 519만 평방미터이고 건물은 48만 평방미터로 이제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데 네. 예산으로 따지면 총 한 2,900억 가량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서 이제 폐교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오래전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폐교가 도내 253개고 이중 교육지원청인 학교에서 자체 활용하는 것이 60곳이 있고 인근 주민들이 빌려서 대부하는 학교가 129개. 그다음에 학교가 그냥 폐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게 65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 129개 폐교를 빌려줘 얻는 수익이 12억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또 이 대부를 받지 못하는 금액도 5억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미활용 폐교 관리를 위해서 연간 8억 원 상당의 관리비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폐교된 학교를 그냥 이런 임시 방편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어떤 종합 대책을 좀 세워서 활용하는 방안을 요새 4차 산업혁명이라 하지만은 짐 로저스가 말했잖아요. 앞으로 농업에 엄청난 개발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폐교를 활용해서 주로 폐교는 농어촌 지역에 있으니까 농어촌 지역 폐교를 활용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좋은 정책을 투입하면은 활용 방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 폐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책이 시급한 문제인데 그 폐교라는 그 공간 또 이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건물의 활용에 대해서도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매각과 임대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는 해요. 근데 또 살펴보면 지역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폐교가 생기면은 그 문화예술가들이 주로 이렇게 그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서 예술 창고로 쓰기도 하고 창작소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폐교가 늘어나면서 이런 그 매각이나 임대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제가 예를 드리면은요, 군위 화본마을이라고 있는데요. 화본마을은 삼국유사의 고장으로 알려진 경북 구리군 산성면에 있습니다. 이 산성면에 14개 리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출범시킨 영농조합법인이 이 화본마을인데요.
화분마을은 화분 1, 2에 있는 옛 산성중학교 부지에 있습니다. 원래 이 산성중학교는 공립이었습니다. 공립인데 1954년에 개교를 했었는데요. 2009년 3월까지는 3,094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결국은 폐교를 하고 말았었죠. 네. 폐교를 한 학교를 주민들이 이제 흉물처럼 방치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구리군과 함께 이제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이제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 폐교 부지에 이제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라는 주제로 화분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서 이 화분 1, 2 옛 모습들을 축소를 해서 재현을 했는데요. 추억의 소품 창고라든지 아니면 추억의 학교 교실 등을 꾸몄습니다. 여기 또 다른 부속 건물에는 화분 오락실 그리고 꽃다방, 산성 공방 이렇게 또 만들기도 했고요. 네. 달고나라고 아시죠? 네, 설탕을 녹여서 네, 만들어 그렇습니다. 먹는. 네. 이런 추억의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었습니다. 참 아이디어가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다른 지역에도 알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요. 한때는 25만 명이 찾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2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 명소로까지 만들었다는 그런 아이디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또 방치된 폐교를 지역의 명소로 개발해서 고용을 창출해내고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빨리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불과 2시간여 남짓한 시간. 우리는 그렇게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300여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승객 전원을 구조했다는 언론의 오보. 구조보단 보고가 중요했던 정부 부처의 늦장 대응.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세월호 참사에는 더 큰 시련과 상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꼬박 1073일 만에 마침내 선체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년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세월호는 만 하루도 걸리지 않아 맹골수도 깊은 바다를 벗어났습니다. 육상 거치 작업이 시작된 지 4시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세월호는 반잠수선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마침내 땅 위에 올라섭니다. 무너지고 찢긴 선체에서는 미 수습자들이 하나둘 흔적을 내비쳤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땅히 구조됐어야 할 5명의 미 수습자를 위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단 한 줌의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맨손으로 진흙을 퍼내고 녹슬고 찢긴 잔해들을 날랐지만 미 수습자를 찾지 못한 채 선체 조사는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은 단 하나. 남겨지니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또다시 멀고 먼 길을 돌아간데도 굳건히 나아갈 겁니다. 날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낮 기온이 높아서 봄 기온이 짙은데요. 다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봄 기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8도로 시작하고 한낮 기온 23도까지 오르면서 무척이나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건조합니다.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중에서도 강원 영동은 건조 경보가 내려졌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산불 등의 화재 사고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맑고 온화한 봄 날씨를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메마른 날씨 속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쉬우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